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제 정부는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체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임 교수님, 최고인민회의 아직까지 저희가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도 하고 예. 또 대외 메시지를 뭐 어떻게 이제 보여줄까, 특히 이제 비핵화 뭐 또 예. 북미 관계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원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최고인민회는 사실 대외 메시지보다는 이제 대내 메시지가 더 중요하고요. 예. 이번에는 저는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은 그 인민생활 향상을 이제 과거에도 강조는 했지만 예. 이번에 더 강조한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2016년에 북한이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예. 계획이란 그 5개년 전략이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그 거의 북한 정권이 어떤 계획다운 경제개발 계획을 거의 발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에 발표를 하고 예. 체계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산업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개발 계획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뭐 농업 문제라든지 네. 또는 수산업이라든지 뭐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계속 획기적 발전을 이제 모색해 왔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더 이제 독려하고 촉구하는 그런 결의가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그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며칠 전에 열렸던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도 또 강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비핵화지만 북한의 이제 의도, 속내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떻든 대외적으로는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이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경제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 결의를 다진 최고인민회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번뿐만 아니고 2014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도 2014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좀 위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외적으로부터 했던 그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뭐 비교적 좀 이래 참석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우는 좀 특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또 곧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 이것을 이제 치러내야 되는 예. 그런 그 중차대한 그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가급적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예. 그런 행보 속에서 이번에 안 나타났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으로 일단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사실 여기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 하루 지금 연기가 돼서 내일 만날 것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가서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을까요? 아무래도 이 볼턴이라는 분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네.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이전에 그 안보보좌관이었던 맥베스트 보좌관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공유했던 뭐 현안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의용 실장이 또 파트너로서 예.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또 뭐 특사 방북 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임박한 보름 남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서 또 뭐 어떤 견해를 이제 조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역시 이제 뭐 가장 큰 관심사가 결국 이제 비핵화 해법과 관련된 북미 간의 의견 조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이번에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럼 남긴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볼턴 보좌관하고 또 우리 안보실장하고 만날 기회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북미 간 그러니까 한미 간의 최고 안보 수장 간의 아주 의미 있는 조율이 이번 기회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핵화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에서 1년 안에 뭐 핵을 폐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한미가 좀 조율을 여기서 얘기를 나눌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가급적 그 빠른 시일 내에 이 비핵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다. 그리고 그 단계를 여러 그 단계로 또 이래 쪼개서 이 단계를 한없이 또 이래 길게 간다면은 이 비핵화 자체도 상당히 그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부는 그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든 가급적 뭐 1년 정도를 잡겠죠. 이 내에 바로 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뭐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는 뭐 리비아라든가 이런 데는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동결시키고 그리고 또 비핵화 시키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북한의 경우는 그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작년에는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선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미 그 핵실험을 하고 또 이것을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조차도 사실 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도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반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1년 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이 비핵화라고 하는 이 동력 자체가 사실 꺼지지 않고 이래 지속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미 정부에 어느 정도 설득하는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번에 또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나름대로 이게 설득한다든가 또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가 비핵화 과정 동력자가 꺼지지 않게끔 뭔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은 미 정부로부터 상당한 또 협력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1년이라는 시한이 뭐 어디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 보도로 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에게 주는 압박이나 메시지도 아주 분명한 것 같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 비핵화 완료 시점과 관련된 목표는 미국이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또 희망사항이 담긴 그런 목표를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비핵화 기간이 조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비핵화 완료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 뭐 물질 또는 장비, 뭐 관련된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다 이제 이전돼야 이제 이게 완료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 비핵화는 거슬리기 힘들겠구나. 북한이 결국은 이제 해체 수순까지 가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물질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단계 정도의 비핵화만 진전됐지만 이 비핵화 진정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명확히 갈 거라는 게 다들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사실 그 단계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수준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북한 간의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1년 내에 북한을 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사실은 이 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잘라서 죄송한데 네. 비핵화 그 과정이라는 게 그냥 가서 핵 어디 있습니까? 핵 주세요. 들고 나올게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고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 핵, 현재 핵, 뭐 미래 핵, 예.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 예.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서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핵무기 그 개발 관련된 실태를 이제 신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이 신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4차를 통한 이제 검증 과정이라고 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검증이 되면 북한의 이제 그 핵무기 실태가 보유 실태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불능화를 그러니까 이제 우선 중간 단계에서 불능화를 합니다.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능화를 한 다음에 최종 단계인 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단계들이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만이 예. 북한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신고를 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협조 과정도 그 정말 이렇게 그 우리가 정말 비핵화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이 이 높은 수준의 또 평가를 북한이 지금 비핵화 과정에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왔다는 걸 또 IAEA 같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또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이 궁극적으로 이제 핵이 폐기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 과정인 겁니다. 신뢰.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뢰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 관련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면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확인을 요구하게 되고 예. 그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를 단축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많은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다면 그만큼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뭔가를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이 의도한 대로 짧은 기간에 비핵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과정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대충만 들어봐도 물리적인 시간만 봐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뭐 1년이라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임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게 아마 트럼프 정부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뭐 IAEA한테 예. 우선적으로 이제 북한이 그 핵시설과 관련된 또 그래 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미 개발했는 내용들 이런 것을 이제 신고 할 의무가 사실 예. 있죠. 사실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사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핵탄두 자체를 소위 전략군이라고 하는 거 예. 실전 배치 정도까지 들어가 이제 군사 문제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뭐냐 군축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AEA가 그 여러 가지 사찰을 하기 위해서 과연 북한이 그 군 시설 자체를 거기에서 개방을 하겠느냐 허용하겠느냐 이건 진짜 지금 봤을 때는 그야말로 연못구호다. 하는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단계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핵시설. 이제까지 이제 핵을 개발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뭐 플루토늄 생산을 한다든가
우라늄 농축 시설, 우라늄을 생산해내는 예.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목록들 이것을 이제 신고 중심으로 해서 사찰해가고 예. 이 사찰도 두 가지입니다. 이 임시 사찰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 사찰은 그냥 이제 그야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그야말로 신뢰도 있게 이것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바탕해가지고 사찰을 하는 건데 예. 사실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말이 신뢰지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대를. 그러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되나? 특별 사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 사찰이 뭐냐면은 사실상 IAEA가 의심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은 다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제네바 핵 합의할 때 네. 사실은 그 특별 사찰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IAEA가 원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정도가 사실은 합의된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이 특별 사찰을 인정해 줄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걸 해버리면 군사 시설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예. 자,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보상이라든가 또 이 보상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임 교수께서 얘기하는 신뢰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지난한 이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계를 밟는다고 해도 보상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율이 가능할까요? 그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과거와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뭐 경수로를 지어준다든지 예. 200메가와트의 이제 아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뭐 경수로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 전력 생산에 필요한 중류를 예. 공급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상의 이제 중요한 그 수단이었죠. 근데 이제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 가장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모든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모든 제재를 아예 해제하는 겁니다. 예. 제재만 해제를 해도 무역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또 외국 기업들의 이제 북한 투자가 또 다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금융 거래가 이제 정상화됩니다. 예. 그 자체가 단기 중기적으로는 큰 보상입니다. 그래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달러 하나 돈 하나 사용 안 하고 예. 이게 뭔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거와 다른 그런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지금 그 북한도 김정은 정권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뭐 경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방식의 이제 보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거고 우리 남북 간의 제재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개성단 문제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재개하는 자체가 저희들로서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가장 큰 보상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어떤 보상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비핵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미국하고 잘 조율해서 안전 보장도 해주고 또 경제 보장이라는 게 과거 같은 퍼주기가 아니다는 네.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 식의 또 경제적 보상도 이제 추가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계적 동시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예. 정말 이제 한반도에 또 동북아에 이제 완전히 진짜 새로운 우리가 이제 국제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 정말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제 냉전도 정말 단계적이지만 네. 또 초기 단계이지만 해체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고노 외무상이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사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고노 외무상이 북한과의 이 회담 때 납치자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얼핏 드는 생각이 아니 한일 간에 논의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굳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일본의 그 납치자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뭐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래 또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미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사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비핵화와 관련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본이 패싱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본이 만약에 패싱이 된다거나 한다면은 일본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직접적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비핵화가 잘 안 되면은 네. 사실은 우리도 북한의 핵에 뭐 가장 위협이 되지만 위험스러운 어떤 것이지만 사실은 일본한테도 직접적인 어떤 위험이 되는 건 네.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거리, 중거리, 뭐 장거리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름대로 의미를 좀 두면서 네. 자기들도 소위 젓가락을 좀 올려놓겠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이런 얘기를 북한한테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사실 일본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소위 그 북일 정상회담 예. 이런 것도 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 아베 정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그 상황에 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이것을 돌파를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아마 그 북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미끼를 던져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자 문제는 뭐 일본에 기본적으로 네. 걸려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뭔가 북한과 일본이 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사실은 이게 그 납치자 문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조금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것을 좀 그 좋은 그 조금만 반만 전향적으로 좀 좀 전향적으로 해주면, 나온다면은 충분히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아베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필요한 그런 제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